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HLB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일단락난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른 상승, 반등이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흐름들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조금씩 약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투자 심리를 좀처럼 살아나지 않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식 시장도 흔들리지만 HLB는 반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HLB는 38,000원 중요한 방어선을 간신히 지금 지켜내고 있는데요. 만약 이 선이 무너진다면 전저점을 다시 경신하면서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실제로 무너진다라는 가정하에 의견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새롭게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대 하락선 요 상단선 하나 그어놨는데요. 요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기술적 분석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HLB는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이 상당히 높았었죠.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아질 때는 바로 핵심 파이프라인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 리보세라닙 핵심 파이프라인이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에 반도체, 방산과 같은 정책 모멘텀 관련된 섹터들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HLB에겐 오히려 수급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우리 HLB보다는 그동안에 워낙 이벤트 이슈가 많았었던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주식들 위주로 크게 상승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시가총액 코스닥 상위 주식들 보면 예를 들면 알테오젠, 펩트론, 파마리서치, 리가캠바이오, 삼천당제약, ABL바이오 보시면 이들 종목들이 그동안 신고가 경신하면서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은 분명히 달라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어제 유료방과 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많이 오른 종목들은 위험하다. 지금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대신에 반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덜 빠진다. 이들 종목들은 오히려 올라갈 자리를 더 내다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또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또 담기도 했죠. 그동안에 크게 오르지 못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오늘 공개는 어렵지만 추후에 강세가 나타나서 한 10% 가까이 시세가 좀 나오면 제가 다 공개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흐름들을 그러면 HLB 주주분들 예상할 수 없었느냐?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과거 지난 4월, 5월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분명히 강조를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코스피 지수로 제가 한번 돌이켜보면 이렇게 선 그는, 제가 지금 이 화살표 선 그는 부분들이 바로 HLB는 반대로 약세로 내려가던 그 찰나였습니다. 자, 시장은 우상향으로 대세 상승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그 초입 국면이다. 그렇다면 HLB 주주분들 그냥 HLB에 다 묶여 있을 게 아니라 순환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하게 어필했던 거예요. HLB가 안 갈 때, 못 갈 때 누가 갈 거냐 계속 강조드려왔던 겁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이런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순환매 계속적으로 집중하고 투자자분들이 대응하시면 HLB 외에서 오히려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달 9월 말은 그냥 단순히 월말이 아니죠. 분기 말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제 영상을 꾸준하게 그래도 듣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콕콕 집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번 9월은 그냥 단순히 월말이 아니라 바로 분기말 3, 6, 9, 12 분기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관 투자자 또는 외국계 이 세력들의 차익 매물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밸런싱에 대한 불확실성, 반대로 보면 오히려 기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애널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투자한 종목들 강세를 보여서 크게 오른 종목들은 어떨까요? 성과를 내야죠. 그쵸?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월 또는 분기 또는 연. 그렇다면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그들 세력들 애널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이 같은 성과를 내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남은 하반기도 또 좋은 수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리밸런싱해서 더 좋은 종목들, 더 많이 올라갈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내고 그쪽으로 수급을 집어넣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HLB가 못 간다, HLB가 급락한다 이것보다는 그 관점을 투자자분들 체크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특히 기관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 하반기 이벤트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리밸런싱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후반 내일 목요일 금요일 그다음에 다음 주로 가면 이제 9월 말일로 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같은 수급 변동성에 주의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HLB 주가가 좀처럼 재료가 없는 상황이고 또 기다려야 되는 10월 중순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특히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FDA 승인 도전이 두 차례 불발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약화된 거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돌려서 얘기하면 기존 투자자들이 그냥 물려있는 주식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투자 또 물타기 매수들이 강하게 들어가려면 HLB가 그만큼 큰 모멘텀이 발생돼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바로 뭐가 발생돼야 될까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바로 리보세라닙 3차 재신청 일정조차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해소하려면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바로 항서제약의 CMC 개선 데이터 공개입니다.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요. 당장 FDA 재신청에는 물 건너갔기 때문에 지금 이 개선 데이터라도 공개가 된다면 향후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라도 FDA 재신청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려면 항서제약의 제조시설 개선 데이터가 공개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을 좀 보면 오늘 저가가 얼마였습니까? 오늘 저가가 지금 38,100원입니다. 현재 종가 약 한 1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래 꼬리가 오늘도 달리면서 이틀 연속 하방 경직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강조드렸던 조기에 빨리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단기적으로 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하락 추세대 상단 저항에서 계속 걸리고 있거든요. 최근 며칠 사이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이 상단선을 비비면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을 뛰어넘는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이 추세 상단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오늘이 바로 핵심 그 변곡일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바로 십자형으로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일단 결과적으로는 보합 수준까지는 지금 올라서고 있는데 일단 다행입니다. 이렇게라도 아래꼬리 달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일단 다행인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위아래가 다 열려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38,000원 이 방어선을 구축한 이 가격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아래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는 이 상황들이 그냥 잘 유지되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만큼 하방 경직성이 탄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인데 반대로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오면요. 제가 오늘 이거 떨어지는 걸 가정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탈돼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구간에서 저점 매수세 들어왔었던 하방 경직성을 바라보고 투자했었던 이 투자자분들은 공격적으로 매도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왜냐면 기준을 여기로 잡고 있으니까. 기준을 여기로 잡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면 여기가 최저점이잖아요. 단기적으로 여기가 최바닥이 될 수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죠. 네, 공격적으로 매도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심리적인 방어선 이 38,000원이 무너지게 되면 하락폭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에 여전히 소극적이고 개인 매수세만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힘은 여전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구간에선 여전히 방어적인 태도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 하락 저점 경신 가능성도 투자자분들 꼭 명심해 두시고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됩니다. 현재 화살표 매도 신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비중 확대나 신규 매수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도 기존 보유 물량 25%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의견 드리고 있고요. 추가 하락을 대비해서 반드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지금은 공격보다는 방어, 수비 최우선 전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그 방어가 단순히 현금 확보 차원이 아니라 종목 순환매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서 수익을 만들어서 HLB 손실을 메워나가는 방식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매매하실 때는 그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함께 하시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계속 강조해온 부분입니다. 순환매를 통해서 앞으로 하반기 대응을 잘해 나가시면 그러면서 HLB의 재기 시점과 타점을 타진해 나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 화살표 매매방에서 추천 공략주와 함께 순환매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HLB 손실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내가 변화하고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면 못할 게 없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도 더욱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다양한 종목을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과 시황, 순환매 등을 고려해서 추천 의견 나가고 있고요. 개인 보유 종목도 화살표 신호를 점검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